여러분 안녕하세요.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. 스튜디오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박사님 목소리 들으면 사실은 뭐 에너지가 팡팡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대표님도 그러세요. 네. 네. 요즘에 사실은 미국에는 네. 달걀 네. 없어서 막 가격도 올라가고 품귀 현상이 생겼잖아요. 네, 뭐 두세 배 오른 거는 오른 거지만 이제 네. 판매하는 계란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. 예, 네. 그래서 이게 조류 독감 때문이다. 뭐 네.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조류 독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네. 궁금할 것 같아요. 네, 이 시간 좀 중요합니다. 미리 아셔서 앞으로 다가올 그 대유행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똑똑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이 보통은 우리가 그냥 쉽게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데 네. 이런 것들의 어떤 전염되는 증상 또 뭐 예방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일단은 이 조류 독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우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. 고병원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얘기겠죠. 처음에는 이게 이제 조류니까 닭이나 오리 이런 조류에서 주로 발생했었던 전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. 처음에는 이 부분은 이제 사람한테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졌다가 1997년 사람 감염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. 어떻게 전염이 됐냐면은 감염된 이 조류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이 됐는데요. 이게 농장에서 조류와 직접 접촉했었을 때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이 증가가 되면서 그 증상이 고열,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라든가 목이 따갑다든가 근육통, 폐렴, 호흡부전이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으로 감염됐었을 때 사실은 사망률이 최대 50% 이상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WHO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H5N1 인체 감염 사례를 보고를 했습니다. 처음에 인간 감염의 사례가 23개 나라에서 889건이었어요. 이 부분은 2003년도서부터 2024년 4월까지인데 이때 환자 중에서 889건에서 환자 중에서 463명이 사망했습니다. 그러니까 치명률이 무려 52%로 기록이 됐습니다. 그리고 포유류 집단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확산 위험이 증가가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,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진화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 CDC 국장인 로버트 레드필드가 대유행에 대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.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으로 전염이 됐었을 때 사망률이 25에서 50%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보다도 훨씬 더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어떤 상황에서 대유행할지를 좀 이미 파악은 해놓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계란 파동 때문에 이제 문제도 되어 있고 이제 조류 독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면은 좀 미리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저희가 생활 속에서 식이요법으로 좀 준비를 해놓는 건 어떨까요?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이런 뭐 약이 됐던 주사가 됐던 그건 아마 국가에서도 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면역 체계를 올린다면은 뭐 어떠한 바이러스더라도 우리가 똑똑한 몸을 만드는 거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. 사실 면역을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식습관과 그 다음에 생활습관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겠는데요. 그 중에서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아마 가장 중요한 영양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 하면은 B세포, T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 면역세포를 만드는 구성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. 그래서 이 영양 상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이런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근육,
면역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이 손실되는 걸 막아주고요. 그리고 면역세포에 포함한 이런 세포의 기능, 면역력을 유지해주고 상처가 나거나 또 손상된 부분을 회복해주고 재생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오늘 한 끼를 그냥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. 항상 생선이 있는지 육류가 있는지 아니면 콩, 두부, 계란 이런 부분들이 매 끼 내가 이제 한두 가지 섭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단백질 에너지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실제로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부분이 뭐 단백질 바도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가루도 있고요. 쉐이크 타입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식품에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 합성이 된 거라서 사실 우리가 식품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단백질도 과잉으로 먹게 되면은 신장에 또는 이제 간에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식품에는 우리가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비타민, 무기질 또 수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없습니다. 그런데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나한테 흡수가 되느냐?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을 이렇게 쉽게 뭔가 이렇게 바나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. 식단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꼭 드셔야 되는 부분이 비타민, 무기질인데요. 이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은 녹황색 채소, 통곡물, 치즈, 뭐 견과류, 과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푸른잎 채소라든가 또는 종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면역세포주의 T세포의 항체 반응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염증이라는 게 손상된 점막 표면에 이게 침투되는 거잖아요.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회복시켜주고 하려면은 이 비타민 A, 뭐 우리가 비타민 A 하면은 뭐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근만 먹더라도 네 우리가 레티놀이라든가 화장품 성분이기도 한데요. 이런 부분들 그리고 C, D 다 면역 반응에 우리가 면역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뭐 표고버섯이라든가 치즈나 뭐 계란이라든가 등푸른 생선 그리고 뭐 오메가3 지방산, 뭐 무기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. 그리고 WHO에서도 권장하는 사항들이 있어요. 그래서 식습관 7가지를 꼭 지키라고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적정하게 간식을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매 끼 양질의 단백질을 한다면은 육류, 생선, 콩류, 두부, 계란, 유제품 한두 가지는 꼭 섭취하시라는 겁니다. 그리고 섬유질이나 비타민, 무기질 가능하면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고요.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물입니다. 물만 충분히 드셔도 충분히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체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수분을 충분히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는 부분 그리고 내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음주, 흡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끊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었다 할 때는 여럿이서 모이는 외식 장소나 그리고 이미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개인 위생이라고 해야 되겠죠. 손 씻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그리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무서운 조류 독감 앞으로 또 한 번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임 박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